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디스플레이 BOE 겨냥의 미국 ITC의 올레드 특허 침해 조사 신청, 배경은 늘어난 중고폰 출하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형 올레드의 강자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ITC의 올레드 특허 침해 조사 신청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고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의 ITC의 특혜 침해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얇아진 지갑으로 더 좋은 스마트폰 구입을 위해 중고 스마트폰 구입이 늘면서 덩달아 많은 양의 리퍼브 스마트폰이 시중에 판매되었고, 여기에 스마트폰 수리가 늘면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중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스마트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수리 업체도 현재 늘고 있는 상황이죠. 이들을 대상으로 삼성전자는 ITC 특혜 침해 조사 신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의 BOE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에게 BOE의 성장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 전쟁, 이게 지금 반도체를 넘어서 디스플레이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업체의 최선단에 있는 기업, 그 바로 BOE를 너희들의 손으로 쳐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삼성 디스플레이 BOE 겨냥의 미국 ITC 올레드 특허 침해 조사 신청, 배경은 늘어난 중고폰 출하량입니다. 25일 복수의 시장조사업체는 지난해 전세계 중고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IDC에 따르면 지난 중고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 8,260만 대로 2021년 2억 5,340만 대보다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IDC가 조사한 중고 스마트폰은 일반 중고 스마트폰의 공식 수리, 즉 리퍼브 폰이 포함된 수량입니다. 그래서 중고 스마트폰에 그 리퍼브 폰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IDC는 전세계 중고 스마트폰 출하량이 2026년께에는 4억 133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2021년도에 2억 5340만 대, 그리고 2022년도에 2억 8060만 대인데 거의 1.5배가량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150% 증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26년 중고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999억 달러, 약 113조 원에 달할 것이고, 평균 판매 가격은 240달러, 약 32만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고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소비자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매입하면서 신제품을 할인하는 제조사 등의 보상 판매, 즉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이 이끌고 있다라고 IDC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상 판매가 자리 잡지 않던 지역에서도 보상 판매가 늘어났다는 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캐나다, 서유럽 등 성숙 시장에서는 이동통신사 등이 보상 판매가 제품 교체 주기 단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IDC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보상 판매할 때 중고폰은 가져오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중고폰 가져오면 우리가 가격을 다운시켜서 판매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KT와 같은 경우는 애플폰을 사용해서 가져올 때 애플폰의 절반 가격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다 이것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장조사 업체인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리퍼브 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5%가 늘어난 1억 7천만에서 1억 8천만 대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리퍼브 폰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연간 스마트폰 신제품 출하량이 13억 대, 신제품이 출하하는 만큼 중고 스마트폰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새로 사지 않아요.
이전에 사용했던 것을 끊고 이 새로운 폰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교체하면서 리퍼브 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중국 폰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 이 중 13% 약 1억 7천만에서 1억 8천만 대가 리퍼브 폰 시장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뉴 스마트폰 대 리퍼비쉬 스마트폰 글로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는 다 그 하향 성장. 자,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뉴 스마트폰 세일즈,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는 게 리퍼비시 스마트폰 세일즈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금 볼 때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리퍼비시와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볼 때 빨간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 중국과 같은 경우는 리퍼브 스마트폰 판매가 17%가 감소했습니다. 그 가장 큰 영향은 코로나19의 통제를 통한 거죠. 코로나19에 인한 지역 봉쇄 조치가 이 작년 중국 리퍼브폰 판매에 감소 영향이 된 것입니다.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는 중국의 리퍼브폰 판매 감소가 없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전세계 리퍼브폰 시장은 더 큰 폭으로 성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도가 19%, 중남미가 1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죠. 리퍼브 제품 중 5G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은 13%까지 늘었습니다. 2022년 글로벌 리퍼브폰 시장에서 가장 사랑받는 업체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리퍼브폰. 애플 점유율은 49%,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6%였습니다. 2022년 일부 갤럭시 사용자가 아이폰으로 바꾸면서 삼성전자 리퍼브폰 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는 이러한 흐름이 2023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구매하는 리퍼브폰의 형태도 달랐습니다. 미국, 캐나다, 서유럽 등 성숙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플래그십 폰을, 신흥 시장에서는 피처폰이 시장 유입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및 플래그십 리퍼브폰을 구매하는 비율이 점점 더 늘고 있는 상황에서 리퍼브폰의 평균 판매 단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래그십과 프리미엄 폰과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온 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판매되는 리퍼비시 폰의 가격도 높다라는 것이죠. 리퍼브 제품에 대한 신뢰 확대, 그리고 사업 모델의 진화, 지금 보통 폴더블 폰도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효과적 시장 전략 등으로 보상 판매 물량도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는 리퍼브폰 시장 전망을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최근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점차적으로 늦어지면서 리퍼브폰의 공급이 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돈이 없으면 좀 더 싼 제품, 싸고 기능이 좋고 이러한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 딱 맞는 게 리퍼브폰. 나온 지 얼마 됐고 안 되고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러한 리퍼비시 폰이 눈길이 끈다라는 것이죠. 리퍼브폰 시장은 잠재력은 있지만 프리미엄 및 플래그십 리퍼브폰과 같은 경우는 중남미,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같은 신흥 시장에 공급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성숙 시장은 자체적으로 리퍼브폰을 다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성숙 시장에서 리퍼브폰이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와 같은 신흥 시장의 수출이 줄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 보상 판매 후 리퍼브 제품의 재판매까지의 과정을 영상을 통해 소개를 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도매 업자인 USMP는 $200를 지급하고 128GB 아이폰 11 모델을 보상 판매로 구입한 뒤에
데이터 삭제, 세척 등 리퍼브 과정을 거친 뒤에 $350에 되팔았습니다. 해당 리퍼브4는 신품 가격인 $500보다 30% 저렴하게 판매된 것이죠. 이렇듯 리퍼브4의 판매가 늘어나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미국에 수입돼 판매되는 리퍼브용 OLED에 대한 특허 침해 조사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1월 ITC는 특허 침해 조사를 개시했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모바일 센트릭스, 인저드 가넷, DFW 셀폰 파츠, 가젯픽스 등과 같은 미국 부품 도매사 17곳이 수입해 판매 중인 OLED가 자사의 다이아몬드 픽셀 등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는 소비자 수리권 확대의 움직임과 함께 이처럼 스마트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서드파티 수리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소송을 냈다는 소식에 미국에서 수리할 권리를 지지하는 유명 유튜버인 루이스 로스만은 ITC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주면 수리 산업의 타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수리협회와 공익연구그룹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에서 전자 폐기물을 줄이려는 노력에 반하고 있다고 ITC에 공동 성명을 냈죠. 지금 전자 폐기물을 줄이려는 노력을 반하고 있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냐면 삼성 디스플레이 업체의 제품을 사용해도 똑같이 폐기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공동성명을 낸 것입니다. 이들 업체는 삼성 디스플레이 정품은 비싼 데다가 이를 조달하려면 오래 걸린다며 소비자가 다른 부품으로도 빠르고 저렴하게 OLED를 고쳐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하려면 오래 걸린다. 이거는 조금 틀린 말이고요. 빠르고 저렴하게 OLED를 고쳐 쓴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능의 차이가 있죠. BOE의 제품과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서 거의 탈퇴가 발로 뻥 차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아이폰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이폰 베이직에 사용이 되었었지만 이제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너희들 안 되라고 손을 그은 상황이고 올해 나오는 제품에서도 지금 BOE의 제품이 아예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BOE의 제품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도 안 좋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싸게 살 권리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특혜를 침해하면 잘못이라고 맞서고 있는 거죠. 특혜를 침해하지 않는 사설 부품 업체까지 모두 막는 게 아니라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삼성 디스플레이의 ICT 특허 침해 조사 신청을 중국 BOE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소송을 건 부품업체에 ITC가 소명 자료를 내라고 요구한 와중에 BOE가 자진의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죠. 그것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소장에 BOE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렇듯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미국 ITC의 특혜 침해를 조사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은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을 미국 입장에서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져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결과가 지금 제 예상으로는 삼성이 유리한 입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미국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중국 업체들의 전자산업의 몰락을 지금 미국 입장에선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게 미국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직접적으로는 얘기는 안 합니다. 탈중국해.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들은 이제 없을 거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마이크론에 대해서 부품
특히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중국이 막으려고 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고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 이러한 것들을 지금 얘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중국의 전자산업을 도태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